책 한 권의 여유 쉼하다. 안녕하세요. 사랑은 참 어렵죠. 사랑이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를 들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르는 것 아닐까요? 자신을 이해할 수준이 아닌 상태에서 남을 이해한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연인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듣게 되죠. 연인 진짜 이상해. 여태까지 내 친구 누구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맞아요. 친구는 절대로 솔직하지 않아요. 그저 친절하죠. 어색하고 곤란한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오직 연인만이 우리를 제대로 이해합니다.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으니까요. 너 좀 짜증나 이러면서요. 우리가 서로 낭만이라고 하는 로맨틱이 사그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적나라한 현실을 보게 되겠죠. 지지고 볶고 싸우고 헤어지고 후회하고. 알랭드 보통은 사랑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속속들이 밝혀주기 위해 소설을 쓰는 것 같아요. 낭만과 사랑은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걸 느끼게 해주려고요. 우리는 사랑일까? 마지막 편으로 왜 우리는 헤어지는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휴가. 앨리스는 휴가에서 돌아와 처음 출근한 날 집에 가는 길에 남자친구의 집을 봐주는 수지를 만나러 갔다. 두 사람은 문간에 서서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처럼 포옹을 했다. 사실 앨리스가 런던을 떠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았다. 부럽다, 부러워. 아주 좋아 보이네. 너도 그래, 수지. 얘기 좀 해봐. 섬은 어땠어? 호텔이랑 다른 건? 다 좋았어. 바베이도스는 아름다워. 우리는 창문에 문짝이 없는 방갈로에 묵었는데 사방이 탁 트여서 바다가 보이는 방갈로였어. 호텔에서는 수상스키 등등 엄청나게 할 게 많았지. 앨리스로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휴가 여행을 자세히 할 수 있는 기회였다. 직장에서 대강 이야기를 했지만 수지와 대화하며 복잡하고 모순된 감정을 따져볼 참이었다. 그녀는 어떤 일에 대해 처음 어떤 말로 시작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종종 목격했다. 사건이 일어난 순간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이 중요한 것 같았다. 봐, 네가 보낸 엽서를 여기 매트에 메모판에 꽂아두었어. 수지가 엽서를 가리키며 말했다. 앨리스가 일주일 전에 호텔의 우편함에 넣었던 엽서였다. 엽서의 사진에는 해변에 넓게 펼쳐진 노란 모래밭이 무성한 식물과 키 큰 야자수로 둘러싸여 있었다. 바다는 쪽빛이었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파랬다. 나도 매트랑 이런 데 가고 싶어. 당장은 비용을 만들기 어렵지만 저 바다랑 하늘 색깔 좀 봐. 저런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행복해지지 않을 수 있겠어. 친구의 생각을 들으면서 앨리스는 휴가에 대한 기대감이 되살아났다. 그러자 지금 느끼는 모순된 감정을 설명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꿈 같은 여행담을 듣고 싶어하는 수지의 바람에 휩쓸려 복잡한 감정을 털어놓는다는 계획은 단순히 유토피아 같은 카리브 해안에서 머무른 이야기로 흘러가 버렸다. 여행은 흥미롭게도 지리적이라기보다 심리적인 활동으로 읽을 수 있다. 외적인 여정은 내적으로 욕망하는 여정의 은유다. 네팔에서 히말라야를 오르고 카리브해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로키 산맥에서 스키를 타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파도 타기 하고 이러한 것들은 이국적이고 유익하지만 훨씬 심오한 동기를 가리는 시시한 변명에 불과하다.
그 동기란 여행을 예약하는 자신이 이런 활동을 즐기는 다른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다. 여행사는 비행기 표와 호텔방 예약, 보험 가입 같은 사소한 일을 처리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의 기본 업무는 여행 상품을 사면 기적처럼 자신을 남겨두고 떠나게 되리라는 미묘한 환상에 근거한다. 나가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여행이 나를 바꿔주리라는 생각이다. 앨리스가 런던에서 상상한 휴가 여행 중에 자신에게는 삶을 어렵게 하는 모든 게 없었다. 앨리스는 의심, 피로감, 초조함, 권태, 갈망에서 벗어난 누군가를 상상했다. 여행지에서는 기온이 25도까지 오르고 런던에서 생활할 때와는 눈에 보이는 식물도 일상도 다르므로 그런 풍광에 요구되는 역할로 쉽사리 빠져들리라고 꿈꾸었다. 루소의 고상한 야만인이 되어 서구 문명의 문제거리에 시달리지 않고 마음의 병력도 벗어던지고 신경의 무게도 덜어내리라고. 하지만 방갈로가 목가족이고 과일이 맛있고 모래가 부드럽고 따뜻해도 중요한 것은 피해지지 않았다. 풍경이 아무리 근사해도 내면의 꾸밈새, 곧 내적인 지형이 우선했다. 왜 실제 여행 경험은 그토록 기대와 다른지, 섬과 호텔이 훌륭함에도 왜 계속 혼란스러운지 의아한 까닭은 그녀가 짐을 꾸릴 때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두고 오는 걸 잊었기 때문일 것이다. 선텐 로션이며 자기개발책, 비키니 수영복과 선글라스를 싸면서 자기 자신까지 챙겨왔기 때문이었다. 런던에서 기대에 들떠 바베이도스를 생각할 때는 장래의 등식에 그녀 자신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잊고 단순히 바닷가, 야자수, 미풍 등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다 바베이도스 세관을 통과하고서야 피하러 온 것을 버리지 않고 왔음을 깨달았다. 더할 나위 없이 맑은 날 서인도 제도에 도착하면서 정말이지 두고 오고 싶었던 유일한 것을 꼬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탈출한다고 말하는 것을 단지 이런저런 문제에서 도피하는 것으로만 본다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 여기서 자신이란 타고났으며 고치기도 힘든 난점들의 핵심으로 이해된다. 이런 것들은 어떤 특정한 것으로 환원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직장, 날씨, 남편에게서 탈출한다고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자신이란 표현에서는 막연히 실존적인 권태, 항상 똑같은 육체에서 거주하며 정신이 활발해질 때에도 익숙한 생각의 창살에 부딪히고 만다는 무거운 좌절이 만져진다. 앨리스는 풍경이 변해도 그것을 보는 눈은 바뀌지 않으리라는 점을 잊고 있었다. 그녀는 실제 살아보는 고통 없이도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양 미래를 비인격적으로 전망했다. 되돌아보고 그녀는 자신의 빈곤한 상상력에 충격을 받았다. 현재 고민할 거리 중에서 런던에서 일하며 산다는 것과 직결된 문제들은 빼버리고 낙원에서도 잠을 못 이루게 하는 일은 차고 넘치리라는 것을 알았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날씨와 풍광이 바뀌는데 희망을 걸었다. 의상과 무대 장치가 호화롭게 변하면 독백 연기가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실력 없는 배우처럼. 몇 주 사이에 올레색으로 돌아가는 피부를 보면서 그녀는 오랜 진실을 깨달았다. 애인과 결혼하려고 아내를 버린 남자는 새 애인을 찾고 만나는 것. 또 낙원을 찾아 카리브해의 섬으로 날아간 사람은 불가피하게
햇빛과 바다에 실망하고는 그 실망을 가라앉히느라 마음속으로 또 다른 낙원을 찾는다는 것을. 연애의 조각 맞추기. 누군가를 벗어난다는 것은 낯설고 감상적인 생각이었다. 바지나 코트가 작아진 것과 비슷하다. 앨리스는 자신의 모자란 점을 채우고자 사랑했고 그녀가 갈망했지만 부족했던 자질을 상대에게서 추구했다. 그녀의 감정적인 욕구는 상대가 가져다 준 조각 없이는 불완전한 퍼즐 같았다. 하지만 스스로 발전하면서 빈 공간은 변하고 15살에는 딱 맞았던 조각이 30살 때는 필요치 않게 된다. 빈 자리는 윤곽을 다시 그렸고 퍼즐 조각인 사람이 그에 맞춰 변하지 않으면 그녀는 헤어지거나 곤란을 무릅쓰고 결론을 끌어내고자 했다. 앨리스가 에릭에게서 사랑한 것은 역사적으로 변천해온 그녀 안에 없는 퍼즐 조각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는 두 길이 교차한 경우와 같은 운명이었다. 두 길은 교차점에서 짧게 여러 면에서 아주 유쾌하게 만났다. 고통은 성숙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함께 할 수 있는 단계에서 만난 두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같은 방향을 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동안 합치되었던 것은 넓고 갈림길이 많은 길에서 일어난 우연의 일치였을 뿐이다. 에릭이 줄 수 있는 것이 더는 매력적이지 않았다. 런던의 레스토랑을 훤히 아는 것, 우아한 아파트, 사회의 사다리에서 굳건한 지위를 차지한 것, 이런 것들은 그녀도 얻을 수 있고 꼭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이었다. 둘은 그 남자의 집 거실에 앉아 있었고 때는 토요일 점심 무렵이었다. 앨리스는 할 이야기가 있다며 찾아왔고 커피와 죽음의 냄새가 공기 중을 떠돌았다. 오래 있지 않을 거예요. 앨리스가 말했다. 점심 먹을래요? 저 이런 이야기는 오래 끄는 게 좋지 않죠, 에릭. 우린 끝났어요. 이제는 그 남자의 대답을 들을 필요가 없으므로 언쟁이 아닌 끝맺음을 할 심산으로 그녀의 목소리에는 스스로도 상상치 못했던 자신감이 넘쳤다. 언제나 당신보다는 내가 노력을 했어요.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저 이렇게 된 게 불가피한 일은 아니었는데 당신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깨달으면 좋겠어요. 난 당신을 이해하려고 당신이 왜 그러는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화가 끓어오르고 울고 싶네요. 모든 게 쓸데없는 낭비였어요. 하지만 이제 다 울었어요. 다 뒤로 하고 싶어요. 우린 친구로 남을 수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당신이 헤어진 애인과는 연락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기억이 나지만요. 당신은 그걸 시간 낭비라고 했죠? 그건 역시 마음이 아프네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쓸데없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충분히 뜻을 전했으니 가보는 게 좋겠어요. 열쇠는 탁자에 올려놨고 당신 소지품이 든 상자는 복도에 놔뒀어요. 그 순간 거품이 방 한가운데를 가볍게 떠다니며 잠시 오후 햇살에 희망차게 반짝이다가 곧 바닥에 떨어져 터졌다. 하지만 앨리스, 당신을 사랑해요. 에릭, 이러지 말아요. 부탁이에요. 우리 둘 다에게 가장 나쁜 상황을 만들지 말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정말이에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어때요? 처음부터 내가 줄곧 해온 일이 뭔지 알아요, 에릭? 당신한테 그놈의 기회를 준 거예요. 그때마다 내 면전에서 기회를 짓밟아 버렸죠. 우리 좀 더 차분하게 이야기해보는 게 어때요? 앉아서 뭘 좀 먹으면서 더 편하게 자리를 잡고 이야기해봐요. 편한 자리는 집어치워요. 난 필요한 만큼 차분해요. 그리고 할 말은 다 했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늘 당신의 문제죠. 하지만 이럴 필요까지 없잖아요. 우리가 어른답게 처신한다면 해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난 일이 잘 풀리게 하고 싶고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앨리스. 앨리스는 마지막 종지부를 찍은 듯 했으나 혼란스러운 고통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계단을 뛰어 내려가는데 눈물이 흘러내렸고 길 끝에 세워둔 차에 닿을 즈음에는 복받치는 울음을 터뜨렸다. 집으로 차를 몰고 가서 기진맥진의 침대에 쓰러졌다. 가슴이 찢어지는 상실감이 느껴졌다. 에릭과 함께했던 추억이 잇따라 가슴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욱신거리는 고통과 함께 기억이 꼬리를 물고 늘어졌다. 어떤 사람이 그러하리라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그가 실제로 하는 행동 사이에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느껴졌다. 실현하고 싶은 욕구와 실제로 실현된 모습의 뚜렷한 차이. 내 일부가 아직도 그이에게 밀착되어 있어. 그날 오후 앨리스는 수지에게 말했다. 하지만 내가 진짜로 그리워하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 미쳤나 봐. 네가 그리워하는 건 사랑이야. 수지가 한숨처럼 속삭였다.